미나상 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위험한 초대라는 컨텐츠입니다. 자, 오늘 제 복장이 조금 남다르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러시아의 한 교수의 은밀한 취미생활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위험한 초대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2011년)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주. 거기서 어떤 남자가 동영상을 이렇게 촬영합니다. 그런데 그가 찍은 것은 바로 집안에 있는 인형들이었어요. 그냥 집안에 있는 인형들을 찍은 것 뿐이에요. 물론 조금 나이 많은 남자가 이렇게 인형들을 찍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웃으며 넘길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동영상이 러시아 전역에서 아주 큰 화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사진은 제가 오늘 들려드릴 남자 주인공의 부모님이에요. 자,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400m 떨어져 있는 니즈니 노브고로드 시에 한 방 3개짜리의 아파트에 어떤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부모님이 그 집에 살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오랜만에 보기 위해서 여행해서 아들 집으로 바로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조금 특이한 취미가 있었어요. 어떤 취미였냐면요, 사실 그의 이상한 취미는 뭐였냐, 실물 사이즈의 여자아이 인형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인형에게 옷까지 입히고 화장까지 시켜서 방 안에 이렇게 장식하는 등 좀 나이 많는 아들치고는 좀 특이한 취미생활이었어요. 이거는 실제로 그 남자의 집안에 있던 인형들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사실 그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진을 많이 있어서 제가 그 사진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의 집안을 여러분들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그의 집안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의 집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인형들도 굉장히 많고 집이 깨끗하지 않아, 그쵸? 자, 그의 이상한 취미였던 실물사의 여자 인형 수집하기, 옷 입히고 화장시키고 리본까지 묶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그리고 집안은 늘 그랬듯 수많은 책들, 그리고 인형들, 장난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실 그의 부모님은 자신의 아들의 취미를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45살 남자의 방인가 싶기도 했지만 아들의 취미니까 그닥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인형들 중에 너무나도 생기가 있는 듯한 왠지 모를 느낌의 한 인형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그 인형을 유심히 보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생기 있던 그 인형은요, 죽은 사람의 시체였어요. 부모님은 너무 놀라서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우리 아들 집에 지금 죽은 사람 시체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고,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그들의 아들이 만든 이 인형들은 모두 죽은 사람으로 만든 인형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의 얼굴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45살이나 먹은 남자가 무슨 인형을 모으는 취미가 있는 것도 이상한데 그 인형들이 모두 죽은 사람으로 만든 인형이라고?
자, 동영상을 촬영하고 죽은 사람으로 인형을 만든 그는요. 자, 러시아 니드니 노브고드주에 있는 남성 아나톨리 모스크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테지만 자, 그의 프로필이 상당합니다. 자, 그는요, 사실 러시아에서 굉장히 저명하기로 소문난 역사학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요, 러시아어를 포함한 13개국어 언어를 아주 자유롭게 구사해요. 그러니까 그는 천재인 거야. 자, 그의 천재력 덕분일까요? 그는 수많은 책과 논문, 번역본 등을 저술합니다. 자, 이 책들이 바로 그가 직접 쓴 책들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대단한 게 어디서 나오냐? 바로 역사 박물관에서 그가 강의를 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똑똑한 천재였던 거야. 그러면 천재들은 약간 좀 성격이 이상하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도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의 평소 성격은요, 아주 점잖고 인자한 성격이었어.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신망이 두터웠어요. 성격도 굉장히 점잖고 막 되게 약간 좀 젠틀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성격이었대. 자, 그런 그에게 한 가지 은밀한 취미가 있었는데 바로 그 취미가 뭐냐면 인형을 만드는 취미였어요. 자, 그가 만든 인형은 모두 실제 사람 크기만 했고 뭐 바비 인형이나 뭐 테디베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디베어 등 굉장히 다양한 인형들을 직접 만들었어. 뿐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이름도 지어줬대요. 그런데 조사 결과 그가 만든 인형들은 유골이었습니다. 이 유골들은 모두 3살에서 12살 사이에 아주 어린 여자아이들로 만들어졌어요. 자, 결국 그는 그의 친부모님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자, 모스크빈, 그가 자백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인형을 만든 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자, 그가 자백하기를 대략 10년 동안 사람의 유골로 인형을 만들어 왔다고 자백해요. 자, 이거는 묘지고요. 그가 그의 집 방안, 이런 지갑, 얘가 파낸 약간 이런 묘지 같은 거야. 관도 약간 보이는 것 같고요. 자, 그는요, 10년 동안 하루에 30km씩 러시아 서부 40개 지역에 위치한, 여러분 놀라지 마요, 759개의 묘지를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759개의 묘지를 돌아다닌 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냐? 한 3살부터 15살? 요 정도 사이에 어린 소녀들의 묘지만을 골랐어. 그리고 인적이 드문 밤 몰래 찾아갑니다. 그래서 소녀들의 유골을 꺼내서 집으로 가지고 온 뒤에 시신을 바로 방부 처리합니다. 바로 미라처럼 말이죠. 자, 그가 방부 처리라고 미라처럼 만들었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시신이다 보니까 약간 조금 썩은 부분도 있을 거고, 약간 좀 살이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없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부분들을 얘가 어떻게 했냐? 헝겊이나 약간 불로 살살살살하게 태워가지고 거기에다가 헝겊으로 살을 붙이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다가 붕대를 감아요. 그리고 미라로 만든 뒤에 예쁜 어떤 마스크를 씌우는 거야. 아니면 자기가 화장을 해준다든지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그래서 예쁜 드레스와 장신구, 액세서리 등으로 그 인형을 꾸며줬다고 해요. 실제 소녀들의 유골로 말이죠. 네, 이거는 뭐냐면요, 바로 그의 집 안 내부고요. 그가 파낸 이런 유골들 같은 거, 그리고 그의 이런 지하실 같은 용도를 알 수 없는 그런 집 안의 내부 사진이었어요. 자, 이 모스크빈이 유골을 훔쳤다고 주장한 공동묘지로 갑니다.
자, 그가 직접 갔을 때 그 공동묘지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모스크빈 본인이에요. 자, 자신이 유골을 훔쳤다고 주장하는 공동묘지를 가서 무덤을 파헤쳐본 결과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어. 왜냐면 유골이 없었기 때문이야. 자, 여기입니다. 자, 경찰은 모스크빈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유골들을 찾죠. 그런데 그의 집에서 발견된 유골 인형이 총 26개였어. 26개의 이런 유골 인형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의 집 창고에서 발견된,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여기 창고에서 발견된 묘비. 이 묘비에서 제거된 것으로 보이는 금속 명판과 그리고 지역 공동묘지들,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봤어. 그런데 그가 훔친 여자의 유골이 총 몇 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가 조사한 유골이 무려 150여 구에 달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총 29구의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보관하였죠. 자, 방부 처리 과정에서 그가 어떻게 그 방부 처리를 했냐면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해요. 그리고 시신을 충분히 건조시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약간 조금 살이 썩거나 이런 부분에다가 천조각을 대거나 아니면 스타킹 같은 거를 이용해서 상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 인형에다가 각각 키에 맞는 아동복이나 드레스를 같은 것을 입히고 리본 같은 것도 묶거나, 제가 이따가 이 남자의 집안에 있는 인형들을 보여줄 건데요. 대부분 막 이렇게 리본 같은 게 여자들 이렇게 묶여있고 머리 이렇게 묶어놓고 그리고 이상한 얼굴 마스크 같은 걸 씌워놔요. 그리고 되게 소름 끼치는 거 지금부터 나갑니다. 인형들에게 각각 음성장치를 달아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인형이랑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인형들을 다 자기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인형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오늘은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아빠 얘기 좀 들어볼래? 막 이러면서 인형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다도회를 즐기거나, 그리고 자신의 생일날 그 인형들과 함께 쫙 모아놓고 오늘 내 생일이야. 축하해줘. 고마워. 이러면서 그 인형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하는 등 이상한 괴기한 짓들을 많이 했어. 여러분 생각해봐. 그냥 인형도 아니고 사람 뼈로 만든 인형이야. 애기들 뼈로 만든.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지가 만들게 말하게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이 남자의 실제 집안을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들을 제가 이제 좀 다른 데서는 좀 안 찍힌 것들, 다른 데서 좀 안 찍힌 것들을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좀 연달아 붙여봤거든요.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집안에 어떤 인형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보실게요. Это что, здесь эти делал, да? Да, из трупов кукол. То есть глина там, да? Да. Там все девушки, да? Ну, как правило. Одежда, много кладбища, обувь. Вечерние съемки. 이거 봐, 인형들을 저렇게 해놨다니까? 저렇게 리본 이런 게 되게 많아. А? Он сам. 이거 봐, 이렇게. 막 리본, 드레스, 꽃, 막 이런. 이건 그의 창고, 지하 창고 같아요. 이건 러시아 뉴스에 나온 장면입니다. Tinha ainda banco de dados com diversas informações sobre a vida das crianças. Foram também encontrados vídeos em que Moskvin registou as festas de aniversário que organizou para as suas bonecas.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자, 이러한 끔찍한 사실이 보도가 되자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거야. 봐봐 여러분들, 이 사람 러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역사자였어. 그리고 러시아 역사 박물관에서 강의까지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13개국을 하는 천재인데다가, 그리고 막 되게 이런 뭐 번역본이라든지 이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냈어. 거기다가 성격도 굉장히 인자하고 젠틀해서 주위 이웃들에도 이렇게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린아이들의 유골을 찾아서 맨날 공동묘지 가가지고 그걸 유골을 빼다가 훔쳐다가 이걸 이렇게 인형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이게 진짜 유골이 들어있는 인형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다 음성장치 달아놓고 막 생일 파티하고 다도회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 더군다나 그가 평소에는 전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전체가 경악을 한 거지. 야, 생각해봐라. 야, 이렇게 인자하고 이런 사람이 정신질환이 이런 걸 앓고 있었던, 정신병적 질환 앓고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 그래서 이 사건이 러시아 전체 내에서 막 크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까 보셨겠지만 이게 아까 전에 그 러시아 뉴스에도 나왔잖아. 그런데 이 뉴스를 보자마자 나탈리아라고 하는 한 여성에게 전화가 옵니다. 자, 나탈리아라고 하는 여성의 전화. 그 전화는요, 10년 전 죽은 딸이 테레비 화면에 나왔다라는 전화였어요. 자, 바로 그녀의 딸이 이 예쁜 천사예요. 자, 나탈리아가 여보세요? 지금 뉴스를 봤는데요. 뉴스 안에 죽은 제 딸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야, 10년 전에 죽은 자신의 딸이 TV 화면 속에 나왔다. 자, 이 소녀는요, 이 소녀라고 부르기도 너무 어린 이 아이는요, 2002년도에 혼자 집 밖으로 나갔다가 마약 중독자에게 살해를 당해요. 자, 그녀의 이름은 오르가 브루스 샤르디모라는 여성이었어요. 여자아이였어요. 당시 10살이었대요. 자, 이 오르가라는 이 소녀가 그렇게 마약 중독자한테 살해를 당해서 그래서 이제 무덤에 예쁘게 묻혀 있었는데 이 소녀의 그 시체가 이 모스크빈의 집 안에서 나온 거야. 그건 무슨 말이야? 모스크빈이 그녀의 유골을 파내다가 집으로 가져와서 인형을 만들어서 집에 놓은 거야. 그런데 그 인형이 뉴스에 나왔고 자신의 딸의 유골로 만든 그 인형이 텔레비에서 나오자 이 엄마가 전화를 한 거지. 이 세상에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니, 여러분.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모스크빈이라는 남자가 이 소녀의 시체로 유골로 인형을 만든 걸 보여드릴 건데요. 좀 끔찍한 거나 잔인한 거 약간 조금 나는 못 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잠시 눈을 감아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모스크빈이 이 소녀로 만든 인형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인형입니다. 자, 우리 오르가라는 아이로 만든 게 바로 이 인형이에요. 너무 끔찍하죠? 여러분은 잠깐만 보여드리고 제가 이거를 그냥 치울게요. 자, 이렇게 헝겊이나 이런 뭐 스타킹 이런 걸로 이렇게 덧댄 거야. 그리고 붕대로 감고 여기다가 색칠을 하고 지가 눈, 코, 입 그려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힌 거야. 화장시키고 막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소녀와 함께 있었을 때, 소녀가 살아있을 때의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녀가 죽은 뒤, 그의 유골을 찾은 당시의 그의 부모님들입니다. 지금은 남동생이 생긴 것 같아요. 자, 아이의 어머니는 10년 동안 딸의 시체가 사라진지도 모르고 딸의 무덤을 매년 들락날락 거리면서 딸의 시체가 사라진지도 몰랐던 거야. 그래서 거기서 딸이랑 얘기하고 오늘 아빠가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 딸 천국에서 잘 있니라고 매번 그냥 텅텅 빈 딸의 무덤을 간 거야. 10년 동안이나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딸이 이상한 변태의 남자 집에 이렇게 또 안착되어 있는 거야. 자, 살아있을 때도 마약 중독자한테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는데 죽어서도 이상한 변태 새끼 집에 끌려가서 인형으로 만들어져서 그 변태의 집 안에서 이렇게 안착되어 있었다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심장이 찢어지냐. 그러면서 우리 불쌍한 이 딸이 2번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우리 딸 2번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다행히도 불행 중 다행히도 이 모스크빈의 집에 가서 딸의 시체를 거둬다가 2번째 안장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 모스크빈은 이렇도록 인형에 집착을 하는 걸까? 그냥 인형도 아니고 왜 어린 소녀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꼭 그걸로 인형을 만들어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모스크빈은 왜 사람 유골로 인형을 만들었을까요? 자, 체포 후에 해명을 요구한 경찰에게 이 아나톨리 모스크빈은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풀어댑니다. 자, 모스크빈이 12살이었던 1979년. 자, 그는 자신과 아주 친하게 지내오던 11살짜리 소녀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러시아에는 약간 장례 전통이 있대요. 바로 죽은 시신의 이마에다가 작별 키스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사실 모스크빈은 하기 싫었어. 근데 당시 주변 사람들이 이 숨진 11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어서 작별 키스 해주렴 모스크빈? 이라고 그녀에게 키스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장례 전통에 따라서 그 사망한 소녀의 이마에 키스를 하게 되는데 그 순간 왠지 모를 짜릿한 전율 같은 걸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짜릿한 전율이 그에게는 꽤나 강력한 어떤 이미지였던 것 같아. 왜냐하면 그가 그때부터 시체에 집착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시체에 대한 집착심이 생겨나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간 그는 켈트의 역사와 문화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분야는 바로 켈트라는 그 켈트족의 장례 문화였대요. 그래서 그는 당시 연구자로서 낮에는 마을에 있는 묘지를 동료들과 함께 조사 차원으로 왔습니다 라면서 묘지를 가고 그리고 밤에는 아침에 든 묘지를 이렇게 다시 살핀 다음에 시신을 훔쳐서 달아났다고 해요. 아까 어떤 분이 딸을 갖고 싶었나? 라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자, 그는 성인이 된 후에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딸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나 간절했던 거야.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에게 입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 왜냐하면 미혼이기 때문이야. 자, 그렇게 입양을 거절당하자 그는 더욱더 여자아이에 대한 강렬한 집착심을 나타나기 시작해. 그래서 어떻게 해? 무덤가로 갑니다. 자, 공동묘지로 가서 여자아이의 유골을 훔쳐요. 그리고 훔친 유골을 또 이렇게 방부 처리를 하고 또 이렇게 붕대로 감고 헝겊으로 싸고 하고 나서 예쁘게 꾸며주는 거야. 화장도 시켜주고 예쁜 옷도 입혀주고. 자, 그러고 나서 자신의 곁에 두면서 아빠야, 아빠라고 불러봐. 아빠라고 불러봐. 이러면서 곁에 두고 실제 딸처럼 대했다고 해요. 자, 모스크빈은 딸로 삼은 이런 시신 인형들과 대화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했대. 그리고 자신의 휴일이나 자신의 생일을 함께 보내는 것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대요. 자, 소녀들의 유골을 훔쳤어. 죽은 소녀들의 시체를 훔쳐서 인형으로 만든 이 아나톨리 모스크빈은요. 학자들은 그를 이렇게 말해요. 전형적인 네크로필리아라고 말이죠. 여러분, 네크로필리아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네크로필리아는 여러분, 시신이나 유골에 유독 애착을 보이는 환자야. 그리고 시신과 뭔가 깊은 유대감을 느끼면서 시신을 자신의 곁에 가까이 두려는 약간 도착 증세 같은 거예요. 자, 네크로라는 거는요, 여러분, 시체라는 말이래요. 그리고 필리아는 뭐냐면 사랑, 이런 뜻이래. 그래서 시체를 사랑한다. 네크로필리아라는 말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체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상으로 시체에 약간 뭔가 성욕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자, 시체 그 자체의 성욕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하지 않는 거. 나를 거부하지 않는 안전한 남성 혹은 여성. 그래서 이런 여성을 원하는 이런 심리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 아니면 약간 추억에 대한 집착, 약간 잊혀진 사랑에 대한 이런 뭐 갈망, 이런 것들이 극에 달해서 약간 좀 비정상적으로 표출되는 것이다라는 걸 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자, 생각보다 그 역사와 유래가 깊어요. 이 네크로필리아라는 게. 자, 예전 고대 신화에 따르면 여러분, 그 시간이나 기록에는 네크로필리아에 대한 기록들이 종종 등장한대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아킬레우스이랍니다. 자, 신화집인 비블리오케에 따르면 그리스 영웅이었던 여러분 아킬레우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자, 이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전합니다. 자, 참전하던 중에 트로이의 동맹군으로 전장에 나선 또 용맹한 아마존의 여왕 펜테실레이아라는 여성이 나와요. 그래서 그 둘이 막 붙은 거야. 아킬레우스랑 펜테실레이아랑 붙었는데 결국에는 아킬레우스가 이겨서 그녀를 살해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펜테실레이아의 시신이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쁜 얼굴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자기가 죽여놓고 그 죽은 그녀의 시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대로 그 시신과 사랑에 빠지고 말아요. 자, 그리스의 병사 테르시테스라는 사람이 이를 두고서 야, 아킬레우스 완전 변태. 야, 시체를 사랑한대. 그래서 시체를 사랑한다고 아킬레우스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고 결국에는 그는 그 창에 찔려 죽고 만다. 뭐 이런 전설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아킬레우스가 죽은 여성을 사랑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녀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다가 이게 아킬레우스라는 이름을 딴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네크로필리아라는 약간 이런 정신질환 이런 게 좀 유래됐다고도 해요. 제가 또 일본에 사니까 또 일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이게 약간 그 일본에도 다수의 약간 좀 시체라든지 아니면 좀비 이런 것들이 약간 조금 작품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약간 그게 막 모해물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오타쿠 같은 약간 오타쿠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약간 좀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마니아층을 노린 그런 영상물들이 좀 대략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약간 조금 더 심해지는 사람들이 네크로필리아 환자죠. 네크로필리아를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소녀가 죽은 거 있죠. 예쁜 소녀가, 어린 소녀가 죽은 요런 거 있을 때 약간 조금 성욕을 느끼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살아있을 때 백날 예뻐봐야 소용없어. 살아있을 때 예쁜 거 말고 예쁜 미소녀가 죽고 나서 죽었을 때 혹은 죽을 때 요럴 때 성적 욕구랑 약간 이런 뭔가 두근거리는 이런 걸 느낀다고 해.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예 이걸 좀 진지하게 다룬 약간 에로비디오도 있대요. 그 실키즈에서 나온 그 시체를 닦다라는 그런 게 있나봐. 나는 몰라. 시타이오 아라우라는 약간 그 에로물이 있나봐요. 나는 보지는 못했으니까. 근데 있길래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거야. 그 말 그대로 병원에 일하면서 의사를 목표로 하는데 도움이 된답시고 시체 닦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야. 이 영화의 신호를 말씀드리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래서 그 청년이 병원 부원장이 그에게 먹인 어떤 약이 있었는데 그 약을 먹고 나서 끔찍한 막 이런 환상들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처음엔 끔찍하게 느껴졌던 그런 것들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런 거에 약간 좀 미쳐간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시타이오 아라오라는 시체를 닦다라는 그런 에로물이래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사니까 좀 가지고 와 본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런 그가
자, 그랬던 그가 이제 약간 네크로필리아라는 정신적 질환인지는 모르겠지만 미소녀들의 약간 그런 시체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는 동네 무덤가나 아니면 빈 관 있죠, 관. 그 빈 관 안에서 이렇게 자는 등 약간 이상한 짓들도 굉장히 많이 했대요. 자, 모스크비는 자신은 내가 소녀들의 시신을 훔친 이유가 내가 걔네들이랑 어떻게 뭐 성적인 욕구를 분출하고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나의 동정심입니다, 여러분. 왜 제 말을 믿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 소녀들의 영혼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눴고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냥 밤을 같이 보낸 것 뿐입니다. 제가 소녀들을 미라처럼 만든 이유는 원래 그녀들이 살아있었을 때 그녀들이 원래 지내고 있었어야 할 그런 생활들, 원래 했었어야 될 그런 생활들을 보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녀들이 저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걸었어요. 나는 그 목소리에 응답한 것밖에 없어요. 라고 말을 했대. 그러니까 자신은 그 소녀들에게 내가 뭐 성적인 욕구를 분출하기 위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동정심 때문이었다. 그녀들이 너무 가엾고 불쌍해서. 나는 그냥 무덤에서 영혼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밤을 샌 적도 있었다. 그리고 그 어린 애들이 원래 살아있었으면 엄마랑 밥도 먹었을 거고 파티도 했을 거고 예쁜 옷도 입었을 거 아니냐. 나는 그 애들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걔네들이 당연히 누리고 있어야 될 것들을 내가 해준 것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녀들이 자기를 불렀다고. 나는 그녀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 뿐이라고. 이러면서 말이죠. 자, 그러다가 그가 감옥에 갔을 때의 영상이 있어서 제가 러시아 뉴스까지 막 찾아봤어.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의 그의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그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의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요, 이 영상은요, 바로 그의 친부모님들이에요. 그의 친부모님들이 신고해서 그 아들이 잡힌 거잖아. 그래서 그 어머니랑 아빠가 지금 그의 그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진 쭉 크게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 남자애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웃어. 지금 변호사랑 뭔가 얘기하는 장면인 것 같고요. 여기 지금 경찰이고 실제 재판 그런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웃어요. 웃음을 참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을 해. 재판관이시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웃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남자애가 천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자, 결국 이런 점 때문에 2011년 모스크비는요, 묘지와 시체를 훼손하고 신성 모독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최고 5년형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아요. 그런데 2012년 5월에 지방 법원에서 얘가 정신분열이다. 조현병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재판이 어렵다라고 해서 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병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다시 재판을 하겠다라고 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아무 벌도 받지 않았어. 최고라고 해봤자 5년형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얘가 사람을 죽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체를 파서 훔쳐온 거 그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 시체 훼손하는 거, 시체 훼손 유기죄랑 그 절도죄 이거 보니까 5년이었는데 그것도 안 받아. 왜? 얘가 정신병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3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고 3년 뒤에 다시 재판을 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근데 3년이 지난 뒤에도 얘가 똑같은 이유로 재판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은 잘못한 거 없는 것 마냥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막 변명을 하는데, 아나톨리의 정신감정 결과 망상형 통합실소증이라는 것으로 진단이 된 거야. 그래서 검찰이 아나톨리를 기소했던 것을 취하해버려요. 취소해.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법원이 다시 한번 모스크빈의 재판을 유예시켜가지고 다시 했는데,
여전히 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지금도 정신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다시 정신병원 수감 및 약물치료 판결을 내렸어. 3년 뒤에조차. 그래서 2017년 작년까지만 해도 아나톨리는요 부모님 집 앞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입원되어 있지만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았어. 작년까지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남자의 목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어라서 영어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러시아어라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제가 얘가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는데 제가 그 말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이 남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금부터 이 남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들어보시죠. Тупик, поскольку последние 2 года новых данных никаких уже нет. Наверно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я исследовал это самое все то, что я мог это самое исследовать это самое в это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 뭐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남자애가 이런 말을 했대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당신들은 소녀들을 추위와 어둠에 내버렸죠. 난 그들을 그저 따뜻한 집으로 데려왔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애가 죽었지만 어쨌든 시체를 묻은 게 죄라 이거야. 얘. 당신들이 그 추운데 거기다가 애들을 그냥 묻어넣어버리고 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그냥 우리 따뜻한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안아준 것 뿐입니다. 뿐이에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뭐 남자 나이가 무슨 상관이고 여자 나이가 무슨 상관이고 예쁜 걸 보면은 좋아하는 건 사람 본능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가 단지 그저 인형인 것을 집에다가 배치해놨으면 그래 약간 좀 특이하긴 하지만 취미로서 그의 취미생활을 존중해 줬을 건데 그게 사람으로 만든 인형이었기 때문에 그가 변태라는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오르가라는 소녀는 진짜 너무 불쌍한 게 살아있을 때는 마약 그 중독자한테 살해를 당했는데 죽어서는 또 이런 남자한테 끌려가서 인형 놀이의 그런 상대감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오늘 도쿄케이장의 위험한 초대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나요? 더 많은 영상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영상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힘나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정지하지 마시고 다음에 나올 장면으로 가시면 다음 영상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요.